누가 그러더라고요. 생활비가 무슨 규격품이냐고. 본인 형편 따라 쓰는 거지. 정말 맞는 말이죠. 누구는 한 달에 200만 원으로도 충분하다 하고 누구는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은퇴 준비나 노후 생활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그건 사람마다 달라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해서 별 의미 없이 흘려듣기 쉬운데 사실 여기에 은퇴 후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얼마를 쓰느냐보다 내 형편을 아는가, 그리고 거기에 맞춰 사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내가 감당 못할 생활비를 유지하려다 파탄 나는 게 노후 파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반대로 소득이 줄어도 거기에 맞춰 생활비를 설계하고 조절할 수 있으면 삶의 안정감이 확 달라지죠. 많은 사람들이 은퇴가 가까워지면 막연히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다. 그리고 자산관리사나 금융사 상담을 받아보면 흔히 월 300필요설, 월 400필요설 같은 평균치를 제시받곤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내 상황과 맞느냐는 거예요. 평균은 나를 대신해 살지 않잖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상담도 해보는데 거창한 금융상품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딱 이거예요. 당신은 지금 당신 형편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출 준비가 됐나요? 예를 들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서울에서 직장생활 35년 하고 60세에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금과 연금이 합쳐서 월 220 정도 현금 흐름이 잡히더라고요. 이분은 평소 외식 좋아하고 여행도 자주 다녔는데 은퇴 후에도 똑같이 쓰려다 보니 매달 적자가 80만 원씩 나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2년 지나니 예금이 바닥나서 뒤늦게 허리띠 졸라매느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생활비는 내 맘대로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 돈이 내 생활비를 결정하는 거더라라고 하시더군요. 반대로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경기도 외곽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62세, 부인은 60세. 이분들 소득은 월 170 정도, 그중에 기초연금 포함한 공적연금이 130이고 나머지는 알바와 소일거리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부는 진작부터 생활비를 월 150선으로 맞춰 살아요. 직접 텃밭에서 채소 재배하고 장도 시장에서 싸게 보고 외식은 거의 안 하고요. 남편 말씀이 걸작이에요. 생활비가 누가 정해줘? 내가 벌어오는 만큼이 우리 생활비지. 이런 분들은 적게 쓰지만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입 마이너스 지출 균형을 정확히 알고 맞춰 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또 한 분, 55세에 퇴직하고 소규모 자영업을 하면서 살던 분이 있어요.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확 꺾였는데도 월세 살던 집을 포기하고 지방 전세로 이사가고 자동차도 처분했어요. 주변에서 너무 궁상 떠는 거 아니냐고 할 정도였지만 이분은 생활비를 대폭 줄여서 적자 없이 살아요. 본인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내 생활비는 내가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다. 내 수입이 바뀌면 생활비도 바뀌는 거다. 이게 사실 진짜 노후 준비의 핵심이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생활비는 본인 형편대로 사는 거 맞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함정을 놓치는데 본인 형편을 착각하는 거죠. 아직 직장 생활할 때의 소비 수준을 은퇴 후에도 유지하려 한다거나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이 정도는 써야지 하면서 체면 유지 비용을 줄이지 못한다거나 혹은 자식 지원을 끊지 못해 자기 노후 자금을 다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건 은퇴 준비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생활비의 현실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무슨 투자 상품보다 이게 먼저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아주 단순한 단계가 있어요. 첫째, 은퇴 후 월 소득연금, 임대수입, 알바 등을 냉정하게 계산해보기. 둘째, 지금 쓰는 생활비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보고 꼭 유지할 항목과 줄일 수 있는 항목 나누기. 셋째, 예상 소득에 맞춰 지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부족분을 메울 계획 세우기. 이 작업을 해보면 대체로 생각보다 많이 줄여야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그걸 미리 준비하는 게 노후의 안정감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줄인다고 불행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은퇴 선배들이 말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돈을 쓰는 방법을 바꾸는 거였다. 외식 줄이고 집밥 늘리니 건강이 좋아졌다. 여행도 값비싼 해외 대신 국내 소도시 한 달 살기로 바꾸니 더 느긋해졌다. 쇼핑 욕구를 줄이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식으로 소비의 질을 바꾸고 자기만의 행복 공식을 새로 찾는 게 은퇴 후 진짜 중요한 준비예요. 결국 생활비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정하는 거죠. 다만 그 결정이 진짜 내 형편을 반영한 솔직한 결정이어야 해요. 남 눈치 보고 과거 생활 수준을 못 버리고 막연한 기대나 체면 때문에 만든 가짜 예산이 아니라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한번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내 형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바로 그게 은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모두 결국엔 각자 사정대로 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사정을 똑바로 보고 거기에 맞추는 용기와 지혜를 갖추는 거겠죠. 생활비는 본인 형편대로 사는 거지라는 말, 이제는 정말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방금 이야기 이어서 좀 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독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 중심으로 풀어볼게요. 말투는 계속 부담 없이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할 테니 읽으시면서 곧바로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메모해 두셔도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내 형편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생활비를 설계하는 것이에요. 말은 쉬운데 막상 하려고 하면 막막하죠. 그래서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수치까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퇴 후 월소득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세요. 이건 무조건 냉정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연금액만 대충 생각하고 끝내거나 알바 좀 하면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넘기거든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할 항목은 이겁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예월 70만원, 기초연금 대상 여부 예월 30만원, 개인연금 예월 50만원, 임대수입 예월 30만원, 아르바이트 소일거리 예상 수입 예월 20만원. 이 예시를 다 더하면 월 200만원 정도 나오죠. 이렇게 냉정하게 내 계좌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돈을 정리해야 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너무 낙관적으로 잡지 말고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알바는 건강이나 시장 상황 때문에 언제든 끊길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현재 생활비를 항목별로 기록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대충 250 쓰는데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충이 문제예요. 어디서 줄일 수 있는지 보려면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권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3개월치 통장 사용 내역, 카드 명세서 다 꺼내기. 항목별로 분류식비, 교통비, 통신비, 관리비, 의료비, 문화여가, 경조사비, 용돈, 자녀 지원 등. 예를 들어보면 한 은퇴 예정자 부부는 이 과정을 해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식비 65만원, 교통비 15만원, 통신비 12만원, 관리비 공과금 25만원, 의료비 10만원, 문화여가 2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자녀 지원 30만원, 기타 20만원. 이렇게 총 207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분들의 월 예상 소득이 180이었어요. 즉 매달 27만원 적자인 거죠. 이걸 항목별로 다시 보면 감이 옵니다. 자녀 지원 줄일 수 있나? 문화여가를 어떻게 바꿀까? 통신비는 알뜰 요금제로 바꿀 수 있나? 세 번째, 필수 지출과 조정 가능한 지출을 구분하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필수 지출은 줄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공과금, 최소한의 식비 외식 말고 기본 장보기 기준, 통신비 필수 수준 유지, 의료비 이건 은퇴 후엔 더 늘어날 수 있음. 반면 조정 가능한 지출은 이렇죠. 외식비, 문화여가, 경조사비, 자녀 지원, 차량 유지비 대중교통 전환 가능 여부 검토. 실제 상담 사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부부가 월 250을 쓰다가 수입이 180으로 줄었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 이렇게 조정했어요. 외식주 2회 월 1회 15만원 절감.
경조사비 평균 규모 조정 및 선택 참석 5만원 절감. 자녀 지원 30만원, 10만원으로 축소 20만원 절감. 차량 폐차하고 대중교통 전환 보험 유류비 등 10만원 절감. 총 50만원 이상을 줄여서 적자 없이 살게 됐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디서 얼마나 쓰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시뮬레이션을 해보세요. 꼭 엑셀이나 가계부 앱을 쓰라는 게 아니어도 돼요.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예상 소득 마이너스 예상 지출월 잉여금 부족분. 이걸 12개월로 곱해보면 1년 단위로 돈이 얼마나 남거나 모자랄지 바로 나옵니다. 만약 모자라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지출을 더 줄이기, 소득을 더 만들기. 예를 들어 1년에 300만원 부족하다면 월 25만원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메울 수 있는 알바를 할지 소비를 줄일지 구체적으로 계획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은퇴 직후 생활비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관성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전처럼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을 버리세요. 체면 비용이 큽니다. 특히 경조사비, 자녀 지원, 차량 유지 등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비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므로 최소 월 10만원 이상은 예상해 두세요. 자산이 있으면 현금화 계획도 세워두세요. 집이 전부인 분들은 영목이지나 임대 전환 같은 시나리오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생활비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대화가 필수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생활을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생활비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내 수입 수준을 정확히 알고 내 지출 내역을 솔직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미리 삶의 방식을 바꿔보는 것. 이게 은퇴 후에도 무너지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생활비를 줄인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맞추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우리 노후의 행복은 내 돈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한도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종이 한 장 꺼내서 직접 써보세요. 내가 매달 받는 돈이 얼마인지, 쓰는 돈이 얼마인지.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